이 노래 나만 알고 있는 건데? 부잣집 사모님 서윤은 저택의 복도를 지나다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반쯤 열린 아기방 문틈 사이로 새로운 가사도우미의 자장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멜로디를 들으니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래였기에 머리가 아닌 마음이 먼저 반응했어요. 어릴 적 자신이 만든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대체 서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을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고급 주택의 빛나는 대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대생 이지민은 손에 든 주소가 적힌 종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강남구 청담동 34-1번지. 22살 여대생인 지민에게 이곳은 낯선 세상이었어요. 지민은 저택을 한참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은 고통도 상처도 없는 천국처럼 느껴졌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그녀는 이런 고급 저택을 TV에서나 봤지.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기에 웅장한 고급 주택가의 자태에 입이 떡하고 벌어졌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찾은 육아 도우미 일에 지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처음 이곳에 와서 면접을 봤어요. 면접 때 만났던 사모님은 따뜻해 보였고 무엇보다 급여가 괜찮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곧 웅장한 철문이 철컥하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깔끔하고 아름답게 정돈된 정원을 지나 현관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가사 도우미가 지민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고급 대리석이 깔린 광활한 복도와 벽에는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입구 옆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져 있었어요. 젊은 부부와 아기 한 명, 세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 사진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멈춰섰습니다. 그녀가 늘 꿈꾸던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한참을 바라보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그때 가사도우미가 말했어요. 지민 씨, 이쪽으로 오세요. 지민은 몰래 눈물을 훔치며 뒤따라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36살쯤 되어 보이는 단아한 인상의 여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 때 봤던 이 저택의 사모님 한서윤이었어요.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지민을 맞이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피곤할 법도 할 텐데. 서윤은 눈가에 다크서클도 없이 투명하고 맑은 피부와 세련됨이 묻어나왔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보육원 시절,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좁은 원룸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지민은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서윤과 지민이 소파에 앉자 가사도우미가 따뜻한 차를 내어왔습니다. 지민은 조금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었습니다. 첫 출근 날의 긴장감이 아직 가시지 않았죠. 지민 씨, 어서 와요.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지민은 그 목소리에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냥 낯선 사람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서윤은 지민에게 집안 규칙과 아기 돌보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말에 경청했어요. 면접 때 얘기했던 보육원 봉사활동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감을 얻으려 했습니다. 서윤은 밝은 모습의 지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유 모를 그리움 같은 것이 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민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서윤은 지민을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2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윤이 먼저 일어섰고 지민이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지민의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거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윤이 아기 방문을 열자 아기자기한 방 안의 작은 침대에서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아기는 울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서윤이 아기를 달래며 품속으로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지우였어요. 서윤이 안아들었지만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보챘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그치는 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서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지민이 말했어요. 사모님, 제가 안아봐도 될까요? 서윤은 그녀의 당돌한 모습에 잠깐 멈칫했지만 지민에게 아기를 천천히 안겼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두 손을 내밀었어요. 지민이 아기를 받아 안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기의 울음이 뚝 그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기는 지민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아주 작고 귀여운 손으로 지민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서윤은 크게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지우는 낯을 많이 가리는 아기였거든요. 지민도 이 상황이 그저 신기했습니다. 아기가 작은 손을 뻗어 자신의 볼을 만지며 방긋방긋 웃고 있었으니까요. 지민은 아기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마음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포근해지고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윤은 지민에게 기저귀 가는 법, 분유와 이유식 먹이는 법, 목욕시키는 법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지민은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반짝이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새로웠지만 동시에 익숙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처럼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기가 졸린 듯 다시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아기가 자장가를 불러주면 잘 잔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음치라서 노래를 잘 못한다고 웃으며 농담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아기를 재울 테니 좀 쉬세요, 사모님. 지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서윤은 지민에게 아기를 맡기고 방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지민은 아기를 품에 안고 천천히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품속에서 토닥거리는 손길을 느끼며 아기의 칭얼거림은 점점 잦아들어갔습니다. 지민은 새근새근 잠들어가는 아기를 더 가까이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렸어요. 가녀리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산에 있는 토끼는 어디로 가나?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아기는 스르르 눈을 감고 잠에 푹 빠졌습니다. 지민은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이상하게도 노래를 부르니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 익숙한 가사. 하지만 분명 처음 부르는 노래였어요. 새근새근 꿈나라로 예쁜 꿈을 꾸지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 갑자기 지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왜 그런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때 아기 방을 나와 복도를 지나던 서윤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지민과 아기가 있는 방으로 몸을 돌린 서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 자장가, 저 멜로디는
서윤은 다리에서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고 점점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그 노래. 이 세상에 서윤과 단 한 사람, 둘만 알던 그 노래였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9년 전의 기억과 저릿한 아픔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13살이었던 서윤. 3살배기 동생을 안고 그 노래를 불러주던 행복한 기억들. 부모님이 맞벌이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서윤은 어린 동생에게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동생을 재울 때면 항상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자장가가 아닌 서윤이 직접 만든 멜로디였습니다. 음악 시간에 배운 걸 응용해서 만든 단순한 노래였지만 동생은 그 노래를 무척 좋아했어요. 매일 밤 잘 때면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조르곤 했죠. 3살배기 동생은 서윤의 품에서 그 노래를 들으며 깊은 단잠에 빠져들고는 했습니다. 서윤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녀도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동생을 돌보느라 힘들었지만 동생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19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집에서 낯선 여대생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멜로디, 똑같은 가사로요. 서윤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여대생이 그 노래를 알고 있을까? 서윤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도저히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의문이 폭풍처럼 뇌리에 몰아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아기를 완전히 재운 지민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어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서윤이 주저앉아 있는 걸 본 지민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서윤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서윤은 달려오는 지민을 보며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손등으로 가리려 했지만 이미 충혈된 눈은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서윤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민은 곧 바로 서윤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서윤의 몸은 후들거리며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괜찮다는 듯 저었어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래요. 정말 괜찮아요. 서윤은 지민에게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서윤은 지민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눈썹의 모양, 눈동자의 색깔, 코의 형태, 입술의 곡선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지민은 그런 서윤의 모습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왜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지? 얼굴에 뭐가 묻었나? 지민은 손으로 자신의 뺨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서윤은 당황하며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미안해요. 하지만 서윤의 가슴속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을 애써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지민 씨, 방에서 부른 그 자장가요. 서윤은 최대한 태연한 척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저히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요? 지민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 노래를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서윤의 목소리가 더욱 떨리며 커졌어요. 어릴 때부터요? 지민은 놀란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거기서 배웠는지 아니면 그 전에 알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보육원. 그 단어에 서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 이요? 서윤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되물었어요. 제가 4살 때 보육원에 들어왔대요. 친부모님과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4살. 서윤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19년 전 동생이 사라진 건 3살 때였어요. 그리고 이 여대생은 22살. 나이대가 얼추 맞아들었습니다. 그럼 가족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쳐 보였습니다. 네, 보육원에도 기록이 없대요. 그냥 길에서 발견됐다고만. 누가 저를 버렸는지, 왜 버렸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민이 애써 밝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길에서 발견됐다는 말에 서윤의 가슴이 쓰리듯 아려왔습니다. 4살 아이가 길에서 발견됐다니, 혼자 거리를 헤맸다니. 서윤은 마음이 먹먹해져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순간 서윤의 다리가 다시 휘청거렸습니다. 지민이 놀라서 서윤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사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지민이 걱정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저 잠깐 방에 가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서윤이 숨을 가쁘게 쉬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지민은 서윤을 부축해서 안방까지 데려다주고 침대에 눕혔어요.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지민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고마워요, 지민 씨. 부탁할게요. 지민이 1층 주방으로 내려가고 서윤은 혼자 남은 안방에서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이내 베개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그 자장가 그리고 보육원에 들어간 시기 모든 게 이상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일치하는 것이 많았어요. 서윤의 가슴 속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저 아이가 내 동생일까? 하지만 부모님은 동생이 죽었다고 했어. 19년 전 동생이 사라진 지 2주 후에 사고로 죽었다 그랬잖아. 장례도 치르고 무덤도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에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면, 부모님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면? 서윤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지민이 물을 서윤이 있는 안방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물을 받아 마셨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그만 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지민이 바로 휴지로 닦아주며 말했어요. 사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서윤이 애써 웃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지민 씨는 지우 좀 봐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편히 쉬세요. 지민이 안방을 나간 뒤 서윤은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의 남편 민준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무렵 지민은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민준이 안방에 들어왔을 때 서윤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붉고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새로 온 도우미분이 당신이 아프다고 하던데. 남편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남편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준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민준의 품에서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새로 온 도움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자장가를 불렀어요. 민준이 어리둥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자장가? 내가 동생한테만 불러주던 그 노래요. 서윤의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의 동생 이야기는 오래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19년 전 사라진 동생. 그로 인해 서윤이 평생 안고 사는 죄책감과 그리움을요. 똑같았어요. 음정도 가사도 전부 다요. 세상에 나밖에 모르는 노래예요. 내가 만든 거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서윤아, 우연일 수도 있잖아. 민주는 놀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울음에 잠긴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나이도 22살이래요. 그럼 19년 전에 3살이었죠. 그리고 보육원 출신이래요. 4살 때 길에서 발견됐다고. 민준이 서윤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얼굴을 마주보며 물었어요. 확신해? 정말 당신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낯설지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울먹이며 말하는 아내 서윤을 민주는 두 팔로 꼭 안아줬습니다. 서윤은 남편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19년 동안 꺼내지 않았던 온갖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19년 전 그날의 악몽이 떠올랐어요. 13살이었던 서윤은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새로 생긴 문구점을 구경 가자고 했어요.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어린 동생이 혼자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아직 퇴근 전이어서 평소 같으면 바로 집에 갔을 텐데 그날은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겨우 30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문구점에서 새로 나온 펜들을 구경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30분 후 서윤은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기다리고 있을 동생이 걱정됐거든요. 집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 집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 앞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갖고 놀던 인형만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서진아, 서진아. 서윤은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온 집안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화장실, 부엌, 베란다. 집안 그 어디에도 동생은 없었습니다. 서윤은 울부짖으며 밖으로 뛰쳐나가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목이 터져라 동생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네에 동생이 있을 만한 가게와 골목에 있는 집마다 뛰어들어가서 동생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말뿐이었어요. 서윤은 망연자실하며 울면서 동생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해가 지고 어두워져서 부모님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서윤은 겁에 질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진이가 없어졌어요.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버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동생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범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해서 CCTV를 확인했지만 불행하게도 집 근처에는 카메라가 없었어요. 심지어 목격자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동생이 수증기처럼 증발해서 사라진 것 같았죠. 그 후 일주일이 지났고 동생의 실종 전단지가 온 동네에 붙었어요. 방송에도 제보해서 실종 아동 찾기를 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서윤의 부모님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마다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잠도 안 자고 매일 같이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혹시 동생을 발견할까 싶어서요. 서윤은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했습니다. 내가 바로 집에 왔어야 했는데, 친구들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단 30분만 빨리 왔더라면 동생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부모님은 서윤을 불렀습니다. 부모님은 거실에 앉아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아버지의 얼굴은 헬쑥하게 수척해 있었습니다. 서윤아, 와서 앉아라. 서윤의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두려움에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진이가, 어머니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서진이가 어떻게 됐어요? 사고로 죽었어. 서윤은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 고요? 산길가에서 발견됐는데 이미 많이 아픈 상태였대. 병원에 데려갔지만 살리지 못했어.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이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서진이가 죽었을 리 없어요. 어디서 발견됐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당장 보러 가야겠어요. 서윤이 다급히 소리치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가 서윤의 팔을 잡았어요. 이미 장례는 치렀다. 서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너는 아직 어려서 보면 안 돼. 서윤의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지금 어디 있어요? 무덤이라도 보러 갈래요. 서윤이 울부짖었지만 어머니가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어요.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줬단다. 이제 다시는 서진이 이야기 꺼내지 마라. 제발 부탁이야. 서윤의 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생이 죽었다는 것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렀다는 것도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줬다는 것도요. 서윤은 화가 나서 울며 따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서진이는 제 동생이라고요. 서윤아, 제발 이해해다오. 우리도 너무 힘들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매우 떨렸습니다. 서윤은 그런 부모님을 보며 오열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집안에서 동생 이야기는 금기가 됐습니다. 동생의 사진도, 옷도, 장난감도 모두 치워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동생이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서윤은 결코 동생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동생이 사라졌고 결국 죽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사무치는 그 상처를 품고서요. 새벽 3시 서윤은 잠을 잘 수가 없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는 남편 민준이 곤히 자고 있었어요. 남편이 깨지 않게 살금살금 한 발자국씩 걸으며 거실로 물을 마시러 나갔어요. 창밖을 보니 밤에도 꺼지지 않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슴에 묻어두었던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한참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발걸음을 옮겨 물 한 잔 마신 후 다시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이 휴식을 원하듯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이 일을 하러 다시 저택에 왔습니다. 서윤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지민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인사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설명했습니다.
지민은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은 그런 지민을 보며 참 밝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네, 많이 나았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지민은 2층으로 올라가 서윤의 아들 지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지민은 이유식을 먹이기 위해 지우를 안고 다시 주방으로 내려왔어요. 지우를 아기 의자에 앉힌 뒤 만들어 놓은 이유식을 데우기 위해서 그릇을 옮기는 순간 쨍그랑 하고 그릇이 깨지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뜨거워. 지민은 손목을 잡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를 차리기 위해 뜨거운 국그릇을 들고 있는 가사도우미와 이유식을 옮기려는 지민의 동선이 꼬여서 부딪혔던 것입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서윤은 이 소리를 듣고 놀라 주방으로 뛰어왔어요. 지민 씨, 괜찮아요? 손 대인 거예요? 지민은 뜨거움에 살이 쓰라렸지만 참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부주의해서 이런 일이. 그렇지 않아요. 손 좀 줘봐요. 많이 아파요? 서윤이 침착하게 지민의 손을 살펴봤어요. 지민이 손목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손목에는 낡은 은팔찌가 차여 있었어요. 색이 바래서 은빛을 잃었지만 팔찌에 새겨진 문양은 선명했습니다. 서윤의 눈이 지민의 팔찌에 고정되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은방울 꽃송이 3개가 연결된 문양, 틀림없었습니다. 19년 전 서윤은 동생의 3번째 생일을 맞아 선물을 준비했었어요. 기특하게 용돈을 모아서 동생을 위해 은팔찌를 샀습니다. 그리고 직접 문양을 새겨달라고 부탁했어요. 은방울 꽃송이 3개, 동생의 나이 3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그 팔찌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어딜 가나 항상 차고 다녔죠. 그런데 19년이 지난 지금 그 팔찌가 눈앞에 있는 지민의 손목에 차여 있었습니다. 서윤의 터져나오는 소리를 입으로 막으며 뒷걸음쳤어요. 그녀의 다리가 다시 힘을 잃어 휘청거렸습니다. 지민이 놀라서 서윤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은 자신을 걱정하는 지민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결심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동생인지 아니면 그저 잔인한 우연의 연속인지 확인해야겠다고요. DNA 유전자 검사, 서윤의 머릿속에 번뜩 스쳐 지나갔어요. 지민 씨의 머리카락이나 침 같은 걸 채취하면 검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민 씨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해야 해. 만약 아니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테니까. 그날 오후 지민은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난 후 다시 서윤의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지민 씨, 아픈 건 좀 어때요? 서윤이 지민의 손에 감겨 있는 붕대를 보고 걱정했습니다. 아, 다행히 가벼운 화상이라서 약 바르면 괜찮아진대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풀이 죽은 지민의 모습에 서윤은 다독였어요. 지민 씨 건강이 먼저죠. 여기서 저녁 식사하고 가요. 남편도 오늘 늦는다고 하고 지민 씨 낮에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지민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서윤은 기회를 노려야 했습니다. 지민이 사용한 컵이나 식사 후 사용한 칫솔이든 DNA를 채취할 수 있는 것이면 뭐든 필요했으니까요. 저택의 가사도우미들이 식탁에 저녁을 차린 후 서윤은 지민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지민이 물을 마실 때 서윤은 그 컵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민이 2층으로 올라가자 서윤은 재빨리 지민의 썼던 컵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지민이 사용한 칫솔을 작은 지퍼백에 넣어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의 남편 민준이 피곤한 기색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나왔어. 서윤이 남편 민준을 안으며 다정히 말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보. 옷은 내가 정리할 테니 따뜻한 물에 좀 씻어요. 민준의 옷을 정리하며 서윤은 아까 낮에 지민의 손목에 있던 은팔찌를 떠올렸어요. 씻고 나온 민준이 골똘히 생각에 잠긴 서윤을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서윤은 한참 말이 없더니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팔찌 차고 있었어요. 남편 민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윤을 쳐다봤어요. 내가 동생 3번째 생일 때 선물한 은팔찌요. 은방울 꽃송이 3개를 새긴 문양과 똑같은 걸 차고 있었어요. 민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진짜야? 아니, 어떻게? DNA 검사를 해야 해요. 확실하게 알고 싶어졌어요. 서윤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서윤을 보며 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만약 아니라면. 민주는 걱정하며 서윤의 볼을 쓰다듬었고 서윤은 이에 보답하듯 민준의 목을 감싸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면 부모님은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동생은 길거리에서 발견되어 보육원으로 간 것이겠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19년 동안 부모님은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 왜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했을까? 서윤의 머릿속에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먼저 지민이 친동생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였어요. 서윤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DNA 검사에 필요해서 오늘 지민 씨가 쓰던 컵과 칫솔을 챙겼어요.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 의뢰하려고요. 민주는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서윤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사랑하는 아내가 더 이상 이 고통에서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지민은 어김없이 서윤의 저택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어제 다쳤던 지민의 손목이 붓기도 많이 가라앉고 괜찮아진 것 같아 서윤은 마음속으로 안심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그녀는 지민에게 아들 지우를 맡기고 바로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전에 미리 예약해둔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검사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서윤을 맞이했어요. 한서윤 씨 맞으시죠? 유전자 검사 의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샘플 가져오셨나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그 지퍼백에는 지민이 쓰던 컵과 칫솔이 들어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샘플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샘플과 비교할 대상은 누구신가요? 서윤이 비장한 표정과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요. 제 DNA와 비교해 주세요. 친동생일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런 서윤의 모습을 보며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혈연관계 확인이시군요. 서윤은 혈액 채취실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다시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윤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빨리 할 수는 없나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특급으로 하시면 3일 안에 가능하긴 한데 추가 비용이 듭니다. 의사의 말에 서윤은 다급히 말을 내뱉었습니다. 상관없어요. 특급으로 해주세요. 상담이 끝난 후 서윤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일만 기다리면 알 수 있었습니다. 지민이 정말 자신의 동생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장난인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차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만약 결과가 일치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지민 씨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먼저 부모님을 추궁해야 할까?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때 서윤은 병원에 다녀온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는 따뜻한 손으로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3일 후면 알 수 있대. 그런데 무서워. 서윤의 말에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왜 무서워? 결과가 만약 일치하면 그동안 부모님이 거짓말한 거잖아. 19년 동안 날 속인 거고. 민주는 아내 서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찾은 거잖아. 맞아요. 근데 동시에 부모님을 원망하게 될 것 같아. 왜 숨겼는지, 왜 거짓말했는지. 민주는 서윤을 위로하듯 안아줬습니다. 서윤은 남편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일단 결과를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생각합시다. 3년 같은 3일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매일 지민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지민이 아들 지우를 돌보는 모습, 웃는 모습, 밥 먹는 모습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정말 동생이라면 19년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으니까요. 사실 지민도 서윤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자주 자신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것을요. 하지만 기분 나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시선이었어요. 마치 소중한 사람을 보는 것 같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민이 퇴근한 후 서윤의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한서윤 씨,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 가능하신가요? 직접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서윤은 남편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함께 병원에 가자고요. 그날 밤 서윤은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멀뚱멀뚱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지는 거야. 진실을 알게 되는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서윤과 민주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시어머니가 봐주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긴장감 속에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윤의 손은 계속 떨렸지만 민준이 흔들리지 않게 그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담당 의사의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두 사람을 보고 자리를 권하듯 손짓했습니다. 앉으세요. 서윤과 민준이 굳은 표정으로 나란히 앉았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꺼냈어요.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잠시 숨을 멈췄어요. 샘플의 DNA와 한서윤 씨의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 그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혈연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자매 관계로서 일치율은 99.9%입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옆에 있던 민준도 눈물을 글썽이며 한쪽 팔로 서윤의 어깨를 감쌌어요. 서윤은 소리내어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정말 내 동생이 맞아요? 네, 확실합니다. 의사는 결과지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어요. 숫자들과 그래프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단 한 문장만 보였어요. 자매관계 일치율 99.9%. 19년을 찾아 헤맨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매일 보던 그 여대생이, 자신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던 그 아이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동생 서진이었던 거예요. 서윤은 병원을 나오는 길에 현기증이 나듯이 휘청거렸습니다. 민준이 그런 아내를 옆에서 부축했어요. 차에 타서도 서윤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분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쏟아져 나왔어요. 19년 동안 동생은 혼자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도 없이, 가족도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민주는 오열하며 말하는 서윤을 다독였어요. 이제 찾았잖아. 정말 잘 됐어, 여보. 하지만 서윤은 비통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은 어떻게 하죠? 내가 함께 있어줬어야 했는데. 서윤은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함께 가슴 아파하며 서윤을 꽉 안아줬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도 몰랐잖아. 서윤은 부모님을 만나 진실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했는지, 19년 동안 뭘 숨기고 있었는지 다 알아야 했어요. 두 사람이 탄 차는 서윤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서윤은 결혼 후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일이 있은 후 서로 사이가 소원해졌거든요. 서윤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 때나 가끔 들르는 정도였어요.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앞에 도착한 서윤은 차에서 내려 집 현관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엄마. 서윤이요. 어머니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서윤아? 왜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고 60대 중반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서윤의 어머니 박영이었어요. 어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딸을 맞이했지만 곧 서윤의 표정을 보고 굳어졌어요.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그래?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서윤은 어머니를 차갑게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도 조심스레 뒤따라 들어왔어요. 거실에서는 서윤의 아버지 한철수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을 보고 놀란 얼굴로 일어섰어요. 서윤아, 어쩐 일이니? 서윤은 원망의 눈빛으로 부모님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빠 앉으세요. 엄마도요. 서윤의 목소리는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부모님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서윤의 아버지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결과지를 가리켰어요. DNA 검사 결과지예요. 제 집에 일하러 온 여대생이 있어요. 이지민이라는 아이죠. 그 아이 22살이래요. 보육원에서 자랐대요. 4살 때 길에서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DNA 검사를 했어요. 그 아이하고 저하고요. 서윤은 결과지를 집어 부모님에게 내밀었습니다. 99.9% 자매관계 성립. 서윤의 어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서윤은 떨리며 흥분한 목소리로 부모님에게 물었습니다. 동생이 19년 전에 사고로 죽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서진이 죽지 않았던 거죠? 살아 있었던 거죠? 서윤의 아버지가 힘없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요? 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분노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동생이 왜 길에서 발견됐어요? 왜 보육원으로 갔냐고요? 서윤의 어머니가 얼굴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야. 19년 전 아빠 사업이 부도났어.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 집도 경매로 날아가서 길 한복판에 나앉을 판이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유는 분노를 삭히며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어떤 부부가 찾아왔어. 부유한 사람들이었지. 아이가 없어서 입양하고 싶다고 했어. 서유는 어머니의 말에 놀라듯 되물었습니다. 입양이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어. 그 돈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죠? 서윤의 어머니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우리가 서진이를 팔았어. 서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팔았다고요? 동생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우리도 살아야 했고, 너도 키워야 했고. 서윤의 목소리는 더 큰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래서 3살배기 아이를 팔아넘긴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다급히 입을 열었어요. 그 부부가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보다 훨씬 부자였으니까. 서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서윤이 어이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요? 친자식을 돈 받고 판 게 변명이 되냐고요? 민준이 흥분한 상태의 서윤의 어깨를 살포시 잡았어요. 하지만 서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학원 갔을 때 동생이 사라진 건 연출이었어요? 실종 신고도 다 거짓말이었고요? 그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몰라야 했어. 네가 알면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 그래서 네가 학원 간 사이에 서진이를 보냈어. 그리고 실종 신고를 했지. 서유는 괴로움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19년 동안 저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 동생이 사라졌다고 제 책임이라고요. 그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밤마다 동생이 날 부르는 꿈을 꿨어요. 죄책감에 결혼하고도 아이를 못 가졌어요. 제 잘못으로 동생을 잃었는데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깐요. 서윤의 부모님은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겨우 임신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울며 서윤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서윤은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리고 2주 후에 동생은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하셨죠? 장례 치렀다고 화장해서 바다에 뿌렸다고요? 서윤의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네가 더 이상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입양 보낸 아이를 찾으려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 그래서 죽었다고 한 거야. 서윤이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입양 가정에 있지 않았어요. 보육원에 있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의 부모님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매우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라고? 4살 때 길에서 발견됐대요. 그 전 기억은 없대요. 그러니까 입양 간 지 1년 만에 버려진 거죠. 서윤의 어머니가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럴 리가. 그 사람들이 잘 키운다고. 그 부부한테 친자식이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생을 버렸겠죠. 4살짜리를 길거리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떨렸습니다. 19년 동안 그 어린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도 없이 가족도 없이요. 친구들은 하나 둘 떠나는데 동생은 혼자 남아 있었대요. 외로웠대요. 무척 외로웠대요. 서윤의 어머니가 쓰러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몰랐어. 우린 몰랐어. 입양 가정에서 잘 크고 있는 줄 알았어.
알았어도 찾으러 가지 않았을 거잖아요. 서윤의 냉정하고도 차가운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도 후회했어. 매일 밤 서진이를 생각했어. 서윤의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그럼 왜 찾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찾아?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 입양 기록은 비공개였고, 그럼 나중에라도 알았어야죠. 파양됐다는 걸, 보육원으로 갔다는 걸요. 서윤의 아버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몰랐어. 정말 몰랐어. 우리도 죄책감에 시달렸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 네가 알까봐 두려웠고 세상에 알려질까봐 무서웠어. 서윤은 부모를 보고 한숨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서진이, 우리 딸 만나고 싶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나서 뭐 하시려고요? 사과하시게요? 19년 전에 팔아넘긴 거 미안하다고요? 서윤이 자신의 어머니를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어요. 서윤아, 동생은 아직 몰라요. 본인이 내 동생인지, 부모가 누군지, 왜 버려졌는지요. 서윤은 가방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전 동생한테 말할 거예요. 모든 진실을요. 그 아이는 알 권리가 있어요. 서윤아, 제발. 서윤의 부모님이 손을 빌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서진이를 만나고 싶으면 제대로 사과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솔직하게 말하세요. 서윤은 뒤돌아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곧 바로 뒤따라왔어요. 문을 나서기 전 서윤은 뒤돌아봤습니다. 동생이 용서할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용서할 수 없거든요. 집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집 안에는 부모님의 서글픈 울음소리만 울렸어요. 차에 탄 서윤은 괴로워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안아주며 함께 있어줬어요. 19년 만에 밝혀진 진실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부모의 선택, 거짓말, 그리고 혼자 버려져야 했던 어린 동생. 이제 동생한테 말해야 해요. 서윤이 차 안에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제? 오늘, 당장요.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다 멈추더니 지민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지민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우리 집으로 올래요?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갈까요? 7시까지 오면 돼요. 네, 그럼 그때 뵐게요. 전화를 끊고 서윤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말할 거예요. 남편 민주는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서윤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19년 만에 재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 7시가 가까워졌고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지민을 기다렸어요. 긴장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아 든든하게 서윤을 지지해줬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지민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지민이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서 와요. 들어와요. 지민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서윤과 지민은 마주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서윤의 옆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으신가요? 지민이 궁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물끄러미 지민을 바라봤어요. 그 얼굴, 그 눈동자. 어린 시절 동생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민 씨,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떨렸습니다. 그녀는 곧 바로 심호흡을 했어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믿기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하지만 전부 사실이에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민은 싱긋 웃었어요. 서윤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지민을 똑바로 봤어요. 지민 씨는 내 동생이에요. 지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어요. 네, 지금 뭐라고? 19년 전 저는 3살짜리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름은 한서진. 그 어린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서윤은 아픈 과거가 생각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평생 그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 알게 됐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요. 서윤은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지민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DNA 검사 결과예요. 지민 씨하고 저하고요. 지민은 당황해하며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눈으로 내용을 읽었어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99.9% 일치. 자매 관계가 성립? 지민 씨가 아기 재울 때 부른 자장가 기억해요? 지민은 그날을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네, 기억나요. 그건 내가 만든 노래예요. 세상에 저밖에 모르는 노래요. 어렸을 때 동생한테만 불러줬어요. 지민의 혼란스러운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지민 씨가 차고 있는 그 은색 팔찌, 그것도 내가 동생 3번째 생일 때 선물한 거예요. 지민이 손목의 팔찌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없다고 들었어요. 19년 전 우리 부모님이 지민 씨를 부유한 가정에 입양 보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친자식이 생기자 지민 씨를 파양했어요. 4살 때요. 그리고 나서 길에서 발견된 거예요.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그럼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었지만요. 서윤이 지민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언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지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사모님의 동생이라고요? 응, 너의 이름은 한서진이야. 내 하나뿐인 동생. 지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뿌리, 왜 보육원에 있었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그 모든 의문이 지금 풀리고 있었어요. 그럼 제 부모님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준비가 필요할 거야. 그분들이 한 일을 알게 되면. 지민은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 슬픔, 분노, 혼란. 저는 평생 혼자인 줄 알았어요. 지민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은 하나 둘씩 집에 가는데 저는 혼자 남았어요.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있어. 언니가 여기 있어. 서윤이 지민을 껴안았습니다. 지민은 서윤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생 참았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니. 그 언니라는 단어가 지민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서윤도 오열하며 함께 울었어요. 19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어렸을 때 매일 들었던 그 단어. 두 자매는 한참을 안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서윤의 남편 민준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지켜봤어요. 19년의 세월이 지금 이 순간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지민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 자장가,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응. 다행히 3살 때 기억이 남아 있었나 봐. 가끔 꿈에서 봤어요. 한 어린 소녀가 저한테 노래 불러주는 꿈을요. 서유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나였어. 내가 매일 밤 너한테 불러줬어. 지민이 자신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를 만졌어요. 이것도 언니가 준 거였어요? 너한테 선물한 3번째 생일 선물이었어. 은방울 꽃송이 3개는 3살을 의미하는 거였지. 지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제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사람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그대로 서로의 온기를,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을요. 서유는 지민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같이 살자, 여기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하지만 제가 어떻게. 지민은 고개를 세게 저으며 말했습니다. 넌 내 하나뿐인 동생이야. 그리고 우린 가족이야. 민준이 지민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민 씨, 아니 서진아.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 지민은 2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느껴보는 가족의 울타리였어요. 그날 밤 3사람은 오랫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9년 동안의 일들을요. 서유는 동생을 잃고 겪었던 고통을 얘기했고 지민은 보육원에서의 삶을 얘기했어요.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도 많았지만 이제는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찬 내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민은 자신의 짐을 챙겨 서윤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방에 포근한 침대, 보육원 시절과 좁은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짐을 풀던 지민은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있고 형부가 있고 사랑스러운 조카가 있었어요. 서유는 지민의 방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짐 정리 다 했어? 서유는 지민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지민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민아, 부모님 만날 준비됐어? 지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 하지만 돈 때문에 자신을 팔아넘긴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솔직히 무서워요. 하지만 만나야 할 것 같아. 부모님도 후회하고 계셔.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하지만 그래도 부모야. 우리 부모. 지민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날게요. 하지만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천천히 생각하자. 며칠 후 서윤의 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부모님의 모습은 매우 초라했어요.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지민이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지민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멈췄어요. 어머니가 가장 먼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아, 내 딸. 안녕하세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가려 했지만 지민이 뒤로 물러섰어요. 우리 딸, 엄마야. 엄마.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민의 한마디 말에 어머니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2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널 지키지 못했어.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아버지도 미안함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변명할 수 없이 우리가 잘못했다. 19년 동안 저는 계속 혼자였어요.
지민의 울먹거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일 때도 아플 때도 늘 혼자였어요. 어머니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아버지도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다오. 부모로서 자격 없는 거 안다. 제발. 지민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안쓰러움도 느껴졌습니다. 늙고 수척한 부모의 모습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윤이 부모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지민을 한 번 더 보고 집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고 지민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이 옆에 앉아 지민의 어깨를 감쌌어요. 잘했어. 용서는 천천히 해도 돼. 언니는 부모님을 용서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노력 중이야. 두 자매는 서로 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19년의 시간은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라면 천천히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지민은 서윤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대학도 계속 다녔고 지우를 돌보는 일도 도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우미가 아니라 이모로서요. 지민이 지우를 안고 자장가를 부를 때면 서윤도 옆에서 함께 불러줬습니다. 19년 전 그랬던 것처럼요. 두 자매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 아기를 재웠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윤, 민준, 지민, 그리고 아기 지후. 따뜻하고 웃음이 넘치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지민아, 이거 먹어봐. 네가 좋아하던 거야. 서윤이 반찬을 지민 앞에 놓았습니다. 지민은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떴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야. 엄마가 만들어주시면 두 그릇씩 먹었어.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민도 함께 웃었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행복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식사 후 서윤은 옛날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지민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거 봐, 이게 네가 3살 때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귀엽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사진을 뚫어지게 봤어요. 제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응. 정말 예뻤어. 지금도 예쁘지만. 다음 사진에는 두 자매가 함께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서윤이 3살 지민이를 안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너 안고 있는 거야. 넌 언니 품을 제일 좋아했어. 지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왠지 그때가 그리웠어요. 언니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운 거지. 내 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두 자매는 앨범을 보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의 공백들을 채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민은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가족이 생겼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보육원 시절 지민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자신을 찾으러 올 사람이 있기를요. 그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서윤이 들어왔어요. 아직 안 자? 잠이 안 와요. 서윤은 지민 옆에 누웠습니다. 19년 전처럼요. 동생이 잠들 때까지 옆에 누워 있어주곤 했죠. 언니가 자장가 불러줄까? 서윤은 지민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있는 토끼는 어디로 갔나? 지민은 서윤의 포근한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그 따뜻함이었어요.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 새근새근 꿈나라로 예쁜 꿈을 꾸지요. 서윤의 노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민은 스르륵 잠에 빠져들었어요. 서윤은 잠든 지민 곁에 끝까지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이마에 굿나잇 입맞춤을 했어요. 잘 자, 내 동생. 서윤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안방에서 남편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9년 만에 다시 부르는 거네. 그러게. 이제야 동생한테 다시 불러줄 수 있게 됐어. 서윤의 눈에서 감격스러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내 옆에 언제나 든든하게 있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가족은 진정으로 완전해졌어요. 19년을 잃어버렸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지민은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대학 친구들에게도 언니와 함께 산다고 자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을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용서는 아직이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지민은 서윤과 함께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자랐던 곳을 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육원 원장님은 두 자매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원장님은 지민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네. 저도 믿기지 않아요. 지민은 자신이 살았던 방을 보여줬습니다. 좁은 방에 2층 침대 2개가 있었어요. 지민은 항상 위쪽 침대에서 잤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19년을 보냈어요. 서윤은 방을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이 여기서 혼자 자랐다는 것이 가슴 아팠어요. 두 자매는 보육원을 나오며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이 말했습니다. 언니, 나중에 저도 보육원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언젠가 가족을 꼭 만날 수 있다고요. 좋은 생각이야. 같이 하자. 서윤도 동의했습니다. 두 자매는 앞으로 함께할 일들을 이야기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도 함께였어요. 조심스럽게 초대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식사 중에 지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보육원에 다녀왔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랑 같이요. 제가 자랐던 곳을 보여줬어요. 지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부모님의 눈에서 미안함과 고마움의 눈물이 흘렀어요. 식사가 끝나고 지민은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기 위해서요. 서윤도 옆에 앉았습니다. 산에 있는 토끼는 어디로 가나? 두 자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19년 전에 놓쳤던 장면이었습니다. 두 딸이 함께 노래하는 모습, 언니 품에 잘도 자네. 노래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19년의 아픔을 치유하는 노래였습니다. 새근새근 꿈나라로 예쁜 꿈을 꾸지요.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두 자매의 품에서요. 그날 밤 부모님이 돌아간 후 지민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잘 될 거예요. 우린 이미 가장 힘든 걸 이겨내고 다시 만났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서윤이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함께 할 거야. 너 대학 졸업도 취직도 결혼도 다 함께 할 거야. 지민은 서윤을 꼭 껴안았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준다는 것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대학을 졸업했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살려서요. 서유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지민은 조카가 생긴다는 소식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가족으로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명절 때도 생일 때도요. 어느 날 지민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남자친구 생겼어. 정말? 어떤 사람인데? 착해. 그리고 나를 가족처럼 소중히 대해줘. 다음 주에 데리고 올게. 지민은 행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동생의 그 표정을 보며 흐뭇했어요. 이제 지민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지민은 결혼했습니다. 서윤의 아들 지우와 딸 지아가 화동을 했어요. 부모님과 온 가족이 함께한 행복한 날이었어요. 결혼식에서 지민은 서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가 아니었으면 오늘 난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나를 찾아줘서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두 자매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객들도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피로연이 끝나고 지민은 서윤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지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서윤이 상자를 열자 안에 은팔찌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민이 평생 차고 다니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새로 만든 것이었어요. 하나는 언니 거야. 이제 우리 둘 다 차는 거야. 19년 전에 언니가 내게 준 선물이잖아. 이제는 내가 언니한테 줄게. 서윤은 새 은팔찌를 차며 울었습니다. 지민도 자신의 낡은 팔찌를 다시 찼어요. 두 자매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똑같은 팔찌를 찬 손을요. 시간은 그렇게 계속 흘렀습니다. 지민에게도 사랑스러운 딸이 생겼습니다. 서윤은 이모가 되었고 두 자매는 함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지민의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모랑 왜 그렇게 친해? 우린 특별해. 오래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거든. 지민은 딸에게 19년 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헤어졌고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요. 지민의 딸은 보석 같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와, 그럼 진짜 기적이네. 지민은 딸을 꼭 껴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이 결국 이렇게 행복으로 이어졌다고요. 19년의 외로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서윤의 가족, 지민의 가족, 그리고 나이 든 부모님까지 큰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윤과 지민은 함께 아이들을 재웠어요. 그리고 함께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산에 있는 토끼는 어디로 가나? 19년 전부터 이어져 온 소중한 이 노래가 이제는 그들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천사같이 잠들었습니다. 두 자매는 아이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 지었어요. 우리 잘 살고 있지? 지민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잘 살고 있어.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두 자매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 밤하늘에 웬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9년 전 그날도 이런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언니 고마워. 나도. 두 자매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의 별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19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자매를 축복하듯이요. 자장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서요. 그리고 그 노래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코 잊히지 않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가족의 사랑이요.